형부는 사고 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아직 애들도 어린데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야말로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기대. 그 기대 때문에 현실이 남루하고 부족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형부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인생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그럼 지금이 불행해져.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세상은 그렇게 거창하지도 삶도 그리 특별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인생이 멋지고 화려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허접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잘났든 못났든 다 같이 죽음으로 가는 도중에 서 있기에 그 과정에서 한때 인기도 맛보고 전성기도 누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을 수용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중년하면 말 그대로 사람의 일생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하죠. 문화권에 따라 또 기준연도에 따라 그 시기가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선 보통 40대를 중년, 50에서 64세를 장년,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이 중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보통 상급 관리직을 맡아 위로 아래로 사람에 치이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보통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이 있다 보니 집이라고 해도 그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점점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거나 부양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엔 갱년기가 시작되기도 해서 몸의 변화에 따라 기분이 들쑥날쑥거리기도 하고 부부 상호간의 만족도도 다른 때보다 낮아지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온 거지? 내게 남은 건 대체 뭘까? 열심히 올라와 정상에 다다랐는데 올라와 보니 이 산이 아닐 때의 그 허탈한 느낌 같다고 할까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다시 시작해볼까? 그러다 거울을 보면 머리숱은 줄어있고 얼굴엔 팔자주름, 잔주름이 가득하고 배는 나오고 엉덩이는 꺼진 모습에 스르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중년아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리가 되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품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게 되는 나이가 바로 이 중년이 아닐까요? 오늘은 10년 전에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신분석가 한성희 박사가 중년을 맞은 딸에게 전해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벌써 40이 된 딸에게 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5년 전 딸이 미국 유학을 떠나 공부를 마친 후 바로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도 자주 봐야 할 얘기가 많은 법인데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오랜만에 전화를 해도 안부 몇 마디 주고받는 거 말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이러다 보면 가끔 주고받는 카톡도 그나마 드문드문해지기 마련이죠. 저자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딸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이 겪은 중년을 돌아보며 40살의 성장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를 딸에게 엄마로서 또 정신분석가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어 틈틈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을 모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바쁜 일과에 짬만 나면 쉬고 싶은 그 시간에 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수록된 첫 번째 글 전문과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내가 배운 한 가지 글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돼? 하는 억울함이 든다면 제가 하는 일이요.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있죠.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해요. 계속 해야죠. 단 하루,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부모님, 한시도 쉬지 않고 사고치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딸아, 내 진료실을 찾아오는 40쯤의 환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쏟아지는 책임과 역할에 파묻혀 제대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말이야. 20대에는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탐구한다. 30대에는 이를 기반으로 관심 분야를 좁히고 전문성을 쌓는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삶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한다.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이끌어야 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나이든 부모님은 작은 일도 함께 결정해 주길 원하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아이는 자주 아프고 부모의 손이 필요한 숙제가 늘어난다. 나 하나만 잘 건사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삶이 타인들에 의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당황한 그들은 절규하듯 묻곤 한다. 내 삶인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내 30대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취직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내 30대 중반 시절이 지금의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그때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침에는 레지던트들과 세미나를 하고 근무 시간에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틈틈이 짬을 내 회의에 참석하고 논문도 써야 했다. 그런 와중에 엄마를 찾는 너를 돌보고 양가 집안의 대소사와 잡무도 해결해야 했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게 맞춰진 퍼즐 같았다.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비면 퍼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었지. 정말 오늘 하루만 무사히를 되내며 살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당시 나를 정말로 괴롭히던 건 몸이 2개라도 모자란 바쁜 일상이 아니었다. 내 삶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분노감이었어. 젊은 의사로서 내게도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도 내 미래를 위해 온전히 투자하기가 힘들었다. 일터와 가정에서 시댁이나 친정에서 터지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공부는커녕 잠시 앉아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조차 들을 여유가 없었으니 내 마음이 오죽 억울했을까.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내가 없는 헛개비 같았고 나라는 배에 올라탄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것만 같았지.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생각, 주변 사람들이 나를 쥐고 뒤흔드는 느낌. 당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 왜 나만 혼자 다 짊어져야 하지? 하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던 그 시절.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과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나 하나만 잘 돌봐도 괜찮았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 도움을 바라는 후배들,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 때를 부리는 아이, 세상 일이 점차 힘에 부쳐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노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는 건 아니었다. 이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기꺼이 그들을 돕는 게 맞았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적극적으로 태워 함께 항해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거지. 그러므로 내 배 위에 함부로 타지 말라고 그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때였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자질구레한 일들과 원치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전보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마음을 고쳐 먹으니 온갖 축제 같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억울함도 누그러지더구나. 미국의 정신분석가 에릭 에릭스는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마다 발달 과업을 수행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그중 7단계인 중년에 맞이하게 되는 발달 과업은 바로 생산성이다. 가족을 부양하고 일터에서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모두 생산성에 속하는 활동이다. 생산성의 핵심은 다음 세대의 번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다. 나라는 사람의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다음 세대와 연결됨으로써 영속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바탕으로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던 관심을 기꺼이 타인에게로 옮긴다. 만약 이 시기의 발달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침체에 빠져 자신의 인생과 일을 쓸모없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된다. 사는 게 공허하고 험하다고 느끼기도 하지. 30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망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어깨에 짊어진 숙제들이 너무 무겁고 나에게만 강요되는 희생 같아서 두렵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변화를 요구한다. 너도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 봤기에 잘할 거다.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이를 피하려다간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야. 나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인생의 상수로 여기게 되더구나. 그래서인지 오히려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참으로 감사하다.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런 담력은 온갖 책임과 의무에 휩쓸려 살았던 30, 40대 시절이 있었기에 길러진 것이 아닐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졌던 그 시절. 그래서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동시에 존재했고 너무 힘들었지만 또한 너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그때야말로 삶의 스펙트럼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인생이 가장 풍성했던 시절임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니 딸아, 힘들어도 네가 지금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밥벌이가 어떻게 즐겁기만 할까? 선택권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즐거움과 행복도 그런 지난한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날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는 친정엄마의 카톡 메시지에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어느 날은 회사 동료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나를 안아주는 아이 덕분에 힘을 내고 어느 날은 벼르고 벼르던 여행을 드디어 떠난다는 생각으로 버텨낸다. 삶은 복잡다단하고 우리의 삶도 쓰고 달고 시고 맵다. 40살이 되면 그처럼 삶이 주는 모든 맛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온갖 책임과 의무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하나, 그 시절도 언젠가 지나간다. 너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 이것저것 요구하던 그들도 조금만 있으면 배에서 내려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니 모든 역할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애쓰지 말고 나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버텨주기를.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책임과 의무는 결코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지. 너는 현재 너를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배에 당당한 선장이 되렴. 넓은 가슴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렴. 그 시절이 지나면 더 멋지게 성장한 너를 만나게 될 테니까 말이야.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내가 배운 한 가지.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 욕구가 100%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그걸 얻고자 하는 이는 많은 법이니까. 어려서 간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오빠 동생과 나눠 먹어야 했다. 부모님에게 분명 칭찬받을 일을 했지만 더 잘한 형제나 친구들 때문에 칭찬 대신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보란듯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치열한 경쟁의 문 앞에서 몇 번이고 고배를 마셨다. 이런 경험이 한둘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을 피할 수 없다. 물론 피할 수 없다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좌절은 언제나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적절한 좌절은 동시에 사람을 성숙시킨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작은 좌절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웬만한 일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 좌절을 통해 자아는 점점 강해지고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도 커진다. 또 좌절했을 때 누군가의 다정한 말과 위로,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듯 타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의 손을 잡아주게 된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좌절을 겪음으로써 욕망의 수준을 조절하게 된다. 너무 큰 욕심은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젊은이들이 같은 좌절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다. 젊었을 때는 대개 이루고 싶은 꿈이 크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 직업이 아니면 실패인 것 같아 그것에만 매달린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고 취업난을 겪으며 꿈을 현실적으로 재조명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이 사람과는 잘 안 됐지만 더 좋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꼭 고액연봉이 아니어도 먹고 살 만한 다른 직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좌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좌절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하지만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훗날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거라는 말은 섣불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언젠가 병원에 40 중반의 여성이 찾아왔다. 방금도 운 듯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왔냐는 말에 한참을 침묵하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0년 넘게 남편과 같이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가게며 집이며 모든 걸 다 잃게 됐다고 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라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교육비는커녕 온 가족이 편히 몸 누일 곳마저 잃게 됐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갚아야 할 빚은 너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서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말을 경청한 뒤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섣부른 의견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자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는 것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녀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까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녀가 다시 병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40대는 아직 젊습니다. 복원력이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일이 50대에 일어났더라면 정말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심이었다. 예순을 넘겨보니 그제야 비로소 40의 젊음이 보였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그녀에게 말했다. 그 말이 그저 귓등을 스쳐 지나가지 않기만을 바랐다.
40대의 실패가 커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이룬 게 많아서다. 30대에는 상대적으로 이룬 게 적기 때문에 실패해도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훌훌 털고 일어나기도 쉽다. 하지만 40대부터는 다르다. 경제적으로나 관계 면에서나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 나이다. 그래서 한번 휘청이면 크게 흔들린다. 어린아이들과 나이든 부모가 그들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실패는 온 가족의 실패나 다름없다. 그들이 무너지면 온 가족이 무너진다. 40대의 실패가 뼈아픈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40대는 아직 젊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어도 찾아보면 숨 쉴 틈 정도는 있다.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끝내 버티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도 한다. 삶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는 마지막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다. 그러니 여기가 끝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묵묵히 내 말을 듣던 그녀는 몇 달간 소식이 없다가 불쑥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그때보다는 한결 밝은 표정이어서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산후도우미 자격증을 땄고 조만간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될 것 같다며 인사차 들렀다고 했다. 그때는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는데 내 말을 듣고 뜻밖의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기에 더 크게 좌절했지만 그 책임감을 동력으로 삼아 다시 일어선 그녀의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다. 딸아, 앞으로 네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 지금까지 겪었던 좌절과 달리 앞으로 찾아오는 좌절은 더 크고 무거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는 꼭 기억하렴. 어떤 경우라도 너는 시련보다 강하다. 그런 마음으로 버티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던 어둠의 터널에도 조금씩 빛이 든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늘 돌파구가 마련돼 있더구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거라. 그것도 벅찰 땐 그저 살아만 있으면 된다. 정말이다. 마흔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짐이 얼마나 많니? 힘들고 지치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살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기계적인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40살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푸념하게 되지. 하지만 그건 네가 지치고 피곤해서일 뿐 나의 탓은 아니다. 잠시 쉬어가면 될 일이지 40에 관한 고정관념에 너를 끼워 맞출 일이 아니다. 사람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이가 몇이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 후회가 없고 내일이 기대된다. 그래야 예순이 되어도 매일 새롭고 미래가 궁금해진다. 나는 네가 부디 그렇게 나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치고 힘들면 잠시 쉬어가면 될 일이지 나이 탓 말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일에 호기심이 없어질 때 그때야말로 늙는 것이란 말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